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테스트 결과는 약간 신뢰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뷰 스터디의 김철호입니다. 오늘은 카페 댓글로 남겨주신 궁금점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변동성 돌파 전략에 손절을 섞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전에 수익률 먼저 보고 가실게요. 요 며칠 사이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 지지부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손절을 연구했어요. 과연 변동성 돌파 전략에 손절을 가미할 수 있는가? 일단 대략 해봤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일봉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변동성 돌파 전략이고요. 오른쪽이 분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동성 돌파 전략입니다. 일봉 먼저 보시면은 테스트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고요. 커미션이나 슬리피지는 다 기본 값입니다. 그리고 손절을 1%로 줘봤어요. K값은 0.5, 레버리지는 주지 않고요. 자, 그랬더니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209%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손절을 가미하지 않은 것보다는 위에서 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과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테스트 결과는 약간 신뢰성이 없습니다. 일봉에서 이렇게 같은 봉에서 매수와 손절이 일어나면은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그림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일봉이 있다고 할 때 양봉이죠. 아침 9시에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점도 찍고요. 고점도 찍었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 9시에 이 가격에서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처음 시작해서 먼저 저점을 찍고 고점 찍었다가 종가를 찍을 수도 있고요. 먼저 고점을 찍었다가 저점을 찍고 종가를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종가로 갈 수도 있죠. 만약에 손절을 1% 걸었다 하면은 매수된 시점에서 이쯤에서 매수가 되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몇 점이죠? 그럼 저점을 지나서 매수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마 손절이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먼저 매수가 된 다음에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이 나가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리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쯤에서 매수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손절이 나갈 거고요. 이쯤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손절 지점을 지나왔기 때문에 손절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양봉 하나만 가지고 과연 하루 동안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 어떤 백테스트가 되는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 하나에서 그게 일봉이 됐든 시간봉이 됐든 분봉이 됐든 이렇게 봉 하나에서 진입과 청산, 특히나 매수가에서 몇 프로 손절, 익절 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황을 한번 볼게요. 가장 최근에 12월 8일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이 변동성 돌파선을 뚫고 그럼 뚫었으면 당연히 매수가 됐겠죠. 뚫었는데 일봉상에서는 손절이 나간 걸로 나와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 구간이거든요. 자, 먼저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서 이 변동성 돌파선을 터치하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손절선, 빨간 선이 손절선이거든요. 손절선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손절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손절로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손절선을 이제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판단했을 때도 여기에서 과연 손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봉 하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손절선이 거의 이제 시가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것만 봐서는 손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직전에 매수되었던 12월 6일을 볼게요. 이 자리입니다. 자, 일봉에서는 그냥 매수돼가지고 그냥 다음날까지 끌고 갔어요. 손절선은 한 요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분봉에서 보시면은 먼저 시작해서 저점 찍었다가 자, 변동성 돌파 이 검은 선 뚫고 이제 매수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봉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 손절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60분봉으로 보면은 손절이 나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손절이 나가지 않았다고 표시가 됐죠. 그러니까 아까와는 반대인 겁니다. 자, 실제로는
자, 12월 6일에는 손절이 나간 거고 8일에는 손절이 나가지 않았는데 일봉에서는 여기는 이제 손절이 안 나갔다고 얘가 판단했고 12월 8일에는 손절이 나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60분봉으로 같은 조건에 의해서 손절 1% 줬고요. 다 커미션 슬리피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날짜를 지정 안 했었네요. 그러면 순이익이 62%가 나와요. 거래 목록 보시면은 2019년 1월부터 시작하죠. 일봉도 2019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약간의 이제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209%와 62.4%다. 그러면은 하나는 이제 잘못된 거죠. 둘 다 이제 잘못될 수 있고요. 이 1시간 안에서도 다양하게 이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60분봉 상에서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1시간에 매수선과 손절선 다 건드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일단 고점이 여기니까 당연히 올라갔겠죠. 시가에서 올라가면서 매수가 되었을 거고 당연히 종가 마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 하나에서 있더라도 그 꼬리에 손절이 있으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신호라는 거죠. 일봉에서 보시면은 7월 27일 요 구간에서 보시면은 자, 시가가 여기고 고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매수선 건드려서 매수되었고 당연히 종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마감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손절선 이거는 굳이 분봉을 보지 않아도 이거는 제대로 된 신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절이 꼬리에 있으면은 그거는 올바른 신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이 경우에도 손절이 꼬리에 있죠. 7월 10일 예, 이제 위로 갔다가 밑으로 빠지면서 손절 났고요. 그 전날도 자, 손절이 꼬리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호입니다. 그러면은 손절이 꼬리에 있지 않은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경우를 봅시다. 근데 이 경우에는 1번인데 손절선이 이제 종가랑 시가 사이에 있는 건데 양봉이고 근데 얘는 판단이 손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손절이 아니죠. 영상 찍으면서 할 게 아니라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는 이걸로 대충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인데 손절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와 손절이 아닌데 손절이라고 하는 경우 둘 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이 손절과 익절을 하는 것은 그다지 이제 참고할 만한 가치도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분봉상에서 하시면은 좀 더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몇 가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캔들 하나에서 매수와 손절이 둘 다 일어날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거는 손절뿐만 아니라 익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먼저 매수가 돼서 익절을 한 건지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손절을 없애고 났을 때 이 결과가 어떤지는 한번 이제 짚어보고 가야겠죠. 익절과 손절을 다 없앴어요. 그랬더니 일봉상에서는 97.22%고 129번에 또 움직였네. 자, 93.97이 나왔고요. 130번에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승률은 46.15%고요. 최대 손실폭은 17.5. 이 정도가 됐는데 이걸 이제 분봉에서 보면은 이거랑 거의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분봉에서 이제 한 거를 보시면은 이제 매매 횟수는 똑같죠. 그리고 승률도 당연히 이제 이 두 개는 거의 이제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차이로 이제 신호가 이제 처음에 발생할 때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일봉에서와 얘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은 그래프 모양은 거의 완전히 똑같죠. 승률이랑 매매 횟수 같고요. 이제 순이익도 같죠. 거의 이 정도면은 오차가 없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손절과 익절을 섞었더라도
분봉과 일봉에서 이런 백테스트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은 그거는 뭐 어느 하나가 잘못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백테스트로 손절과 익절에 대한 어떤 값을 기대하는 거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절이나 익절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든지 슈퍼클라우드라든지 그거는 뭐 익절이나 손절이 없고 매수해서 그냥 다음날에 그냥 팔고, 아니면은 뭐 선 넘으면은 매수하고 다시 선 밑으로 뚫으면 매도하고, 그런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손절이나 익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순수한 그 자체 전략인 겁니다. 그리고 손절이나 익절을 백테스트로 구현을 해봤자 어차피 신뢰도 있는 값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시간 낭비고, 물론 궁금은 하시겠지만 이게 구현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손절이나 익절은 거의 쳐다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손절과 익절 기능이 포함된 전략을 공개해서 뭐 판매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무료 공개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게 하는 게 그 자체가 과연 괜찮은 행동인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결과는 이제 못 믿을 결과니까요. 그런 걸 감안하면서라도 보고 싶으신 분은 보시면 되는데, 이걸 또 맹신해가지고 이대로 하면은 수익률이 좋게 나오네 하고 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살짝 우려가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리페인트 지표와 다를 게 없거든요. 이제 생각을 좀 더 해보고요. 일단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께 사용하시도록 하는 거는 그냥 시간 낭비가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판단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싶다, 정말 이거 그냥 제대로 된 값이 아닌 건 알지만 그냥 궁금해서 그냥 호기심에 써보고 싶으시다 라는 분이 계시면은 손절과 익절 기능이 이제 포함된 이걸 이제 공개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배포하고 있는 그 변동성 돌파 전략 백테스트와 얼러트, 일봉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지표는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손절과 익절을 넣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고요. 이건 처음에 이제 잘못 올린 거. 그 전에 제가 공개했던 변동성 돌파 전략 백테스트, 이거는 분봉에서도 쓸 수 있고 일봉에서도 쓸 수 있는 백테스트죠. 손절뿐만 아니라 여기다 익절을 또 끼워 넣으면은 또 이게 전혀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께 궁금하셔도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좀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네, 아무튼 끝마무리가 좀 매끄럽지 않은데요. 한번 답글을 달아줘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쓰레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여기까지 구현한 거를 또 잘 정리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제 공개하고 있는 이 백테스트 여기에다가 뭐 업데이트를 하든지 해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봉에서 백테스트하고 얼러트 신호 발생해서 자동 매매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지표는 제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구매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백테스트는 여기 밑에 이미 제가 공개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얘와 짝을 맞추기 위해서 일봉에서만 되게 만들었고요. 일봉에서만 되게 한 이유는 백테스트 기간을 충분히 길게 할 수 있고요. 굳이 분봉 단위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일봉 전략이고 일봉에서 충분히 올바르게 백테스트가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뭐 더 분봉까지 끼워 넣어봤자 소스만 복잡해지고 또 잘못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일봉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얼러트와 백테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옆에 있는 거는 잘못 올린 거예요. 제목을 이제 데일리를 붙이려고 했는데 못 붙여가지고, 트레이딩 뷰에서 이게 한번 올리면은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지운 줄 알았는데 안 지워졌더라고요. 15분 안에는 지울 수 있는데 안 지워져가지고 얘는 그냥 얘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업데이트는 계속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 전에 공개했었던 백테스트는 뭐 이걸로는 뭐 자동 매매 같은 건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동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거를 참조해서, 물론 이 차트가 없더라도 그냥 수동으로 계산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차트 쓰시면은 편하게 매수가 보실 수 있고, 그냥 이 흐름을 이렇게 차트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냥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봉에서나 일봉에서나 시간 프레임을 바꾸면은 자동으로 이제 바뀌도록 이제 두 가지를 다 섞어 넣은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용하시기에 괜찮기 때문에 이걸로 백테스트 한번 꾸준히 해보시고, 수동 매매도 한번 해보시고, 모의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오늘 이제 주문 걸어 놓은 거는 아직 매매가 안 됐는데, 제가 $10,000로 시작해서 지금 11%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트레이딩도 한번 해보시고 한 다음에 정말 좋은 전략이다, 근데 이제 매일매일 하기 너무 이제 귀찮다 하시면은 이거 이제 얼러트가 발생되는 지표를 이제 구입하셔서 얼러트와 연동해서 자동 매매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수동으로 하실 분들은 계속 수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성 돌파 전략에 손절을 섞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카페 회원분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절을 이제 질문 주신 분은 3%를 섞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었는데, 일봉에서 하면은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 1시간 정도 봉에서 하면은 순이익은 당연히 약간 좀 줄어들고 손실폭은 좀 줄었어요. 그리고 승률은 약간 증가했죠. 최대 손실폭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고, 이제 순이익이 그와 비례해서 좀 줄어든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1년간의 이제 결과라서 아마 종목이 다르고 기간이 다르게 되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트맥스에서 최대 기간을 2018년 1월까지 한 2년 정도 기간이네요. 하면은 뭐 최대 손실폭은 좀 줄어들고요. 순익도 좀 줄어들고, 뭐 손절을 이제 1%로 주면은 손절 안 했을 때보다 더 큰 이제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이 값을 과연 믿고 이대로 따라가도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손절은 이제 안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 전략이 궁금하면은 이제 계정을 하나 이제 따로 파서 소액으로 돌려본다든지, 아니면 모의 트레이딩으로 어느 정도 돌려보고 분봉상에서 결과와 맞춰보면서 효과적인 전략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또 너무 길어졌네요. 자, 결론은 트레이딩 뷰나 어떠한 이런 백테스트 도구에서 손절을 가미했을 때, 손절이나 익절을 가미했을 때 결과를 100% 믿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과 익절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전략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궁금증 해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 가지고 머리 싸매면서 스크립트 만들어서 결과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